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길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2년을 살아온 김영호는 뒷좌석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앞자리에는 며느리 정은이, 운전석에는 아들 도훈이 앉아 있었죠. 15살 손녀 하린이는 옆에서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좀 더 가면 도착이에요. 정은의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깼어요. 그녀는 간호조무사답게 차분하고 정확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난 괜찮다고 했잖아. 영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곳에. 도훈은 룸미러로 아버지를 슬쩍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늘 그랬듯이 그는 침묵으로 모든 걸 참아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방 다녀오실 거예요. 우리 매주 면회 갈 거니까. 영호는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까지 나를 속이려 하는 건가? 할이나 할아버지는. 영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은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님, 거기 계신 분들도 다들 좋으시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제가 미리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 영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은은 입술을 꽉 다물었고 도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만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영호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새하얀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따뜻해 보였지만 영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훈이 엔진을 껐어요. 영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마다 화분이 놓여 있고 입구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자신을 가두려는 장치로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영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정은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요양원 입구에 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 냄새가 병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호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곳이 내가 남은 생을 보낼 곳인가? 그때 할인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영호는 그 손을 느끼며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나를 버렸구나.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영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밝고 깔끔했어요. 소파에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벽에는 색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어서 오세요.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우 어르신이시죠? 저는 이곳 간호사 박수진이에요. 영호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의 눈에 그 친절함이 업무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서류 작성하는 동안 둘러보세요. 정은이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답게 모든 걸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박수진 간호사가 영호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방은 2층이에요. 창가 자리라 햇볕도 잘 들어오고 정원도 내려다보실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갔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방문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김순자, 박철수, 이영희. 영호는 그 이름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이름도 저기 붙게 되는 건가?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박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과 의자,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영호에게는 차가운 병실처럼만 보였습니다. 어때요, 할아버지? 할인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창문도 크고 정원도 보여요. 영호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정원에 벤치가 하나 있었고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대화하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유를 잃은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책들도 준비해 두었어요. 박수진이 책꽂이를 가리켰습니다. 교육 관련 도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호는 책꽂이를 살펴봤어요. 정말로 교육학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신을 달래려는 속임수로 느껴졌어요. 아래층에서 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약물 복용 시간은. 그리고 식사는 언제? 영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정은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낱낱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맡기듯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다. 영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잠시 후 정은과 도훈이 올라왔습니다. 정은의 손에는 접수중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이 편히 지내실 거예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어딘지 무거움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만해. 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 정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도훈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전화는 언제든지 하세요. 전화?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줄 건데?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정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할인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매주 올게요.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요. 영호는 손녀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곧 잊어버릴 거야. 어른들처럼. 박수진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6시예요. 오늘은 특별히 가족분들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먹겠어요. 그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특히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가볼게요. 도훈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정은이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할인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호는 손녀의 등을 토닥여줬지만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방에는 영호 혼자만 남았어요.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 정원의 어르신들도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영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분필을 잡았던 이 손으로
이제는 요양원 번호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버려진 거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했던 일들이 희미했고 방금 전 대화 내용도 자꾸 까먹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셨어요? 박수진 간호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침? 영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제 먹었지? 아직 안 먹었는데? 30분 전에 식당에서 드셨는데요. 계란말이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호는 당황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나? 그런데 왜 기억이? 괜찮으세요? 새로운 환경이라 그러실 수 있어요. 박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오후에 정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영호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누구냐? 영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정은이요. 며느리. 아, 정은이구나.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왔어?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여쭈러 왔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영호는 정은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알았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영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버님, 요양원이에요. 푸른솔 요양원. 이틀 전에 오셨잖아요. 이틀 전? 영호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언제 여기 왔다고?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까요? 간호사는 왜? 영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난 아프지 않아. 그냥 기억이 좀 흐릿할 뿐이야. 정은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봤지만 가족이 되니 달랐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은이라고 했잖아.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며느리라고 했지? 정은의 목이 메었어요.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도훈이의 아내. 도훈이? 영호가 멍하니 반복했어요. 도훈이가 누구야? 그때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보여드릴게요. 영호는 할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지?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인이에요. 손녀, 손녀. 영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가 손녀가 있었나?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어제같이 정원에서 산책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옛날 이야기? 영호가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아가씨. 할아버지가 기억이 좀. 정은이 할인을 꼭 안아줬어요. 할인아, 할아버지가 조금 피곤하셔서 그래. 이해해야 해. 왜요? 왜 할아버지가 저를 모르세요? 할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 이 아이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혹시? 영호가 어렵게 말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집은 어디 있고? 정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몸이 불편하셔서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다고? 영호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어요. 난 멀쩡한데? 팔다리도 잘 움직이고. 아버님 기억이 좀 흐려지셔서요.
그 말에 영호의 얼굴이 변했어요. 기억이 흐려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은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영호는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정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의사? 영호가 펄쩍 뛰었습니다. 왜 의사가 필요해? 난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영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뭘 했는지, 심지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아픈 건가?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 기억은 어디로 간 걸까? 정은과 하리는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던 영호에게 이제는 더 큰 적이 나타났어요. 바로 자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후였어요. 영호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은과 도훈, 할인이 그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님,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영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맑았어요. 어제의 혼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거든요. 도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단기 기억장애라고 하시네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치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치매가 있다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정은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 영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 가져다 버린 거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도훈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영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야? 왜 갑자기 나를 이런 곳에 데려다 놨어? 할인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할인아, 조용히 해. 영호가 손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른들 얘기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은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뭐?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원하셨잖아요. 뭐라고? 집에 계시면 저희 힘들다고. 요양원에 부탁하시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혹시 우리한테 폐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거짓말이야. 영호가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도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목소리 녹음해놨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녹음? 도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도훈아, 아빠가 부탁할 게 있어. 요양원을 알아봐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져서 혹시 정은이한테 폐 끼칠까봐 걱정이야. 나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영호는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도 할아버지 걱정하느라 공부에 집중 못하고 내가 좋은 곳 찾아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안하다, 도훈아.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 하셨어요? 정말로? 영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정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희 걱정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도훈이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아버지. 기억이 자꾸 사라지시니까. 영호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고 자신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치매라는 거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은이 말했어요. 치료받으면서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영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요양원 로비, 다른 어르신들, 간병인들. 이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거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너희들은? 영호가 어렵게 말했어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영호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걱정부터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정은이 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안전하고 편하셨으면 해서예요. 영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40년간 분필을 잡았던 이 손으로 자신이 요양원 입소를 부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 속에는 가족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내 기억이 정말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영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까지 영호는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은이한테 패 끼칠까봐 걱정이야. 정말 자신이 한 말이었을까요? 아침이 되자 박수진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호는 손바닥에 놓인 알약들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것, 하얀 것, 노란 것. 언제부터 이런 약들을 먹게 됐을까요? 이건 뭔가요? 영호가 물었어요. 기억력 개선 약이에요. 그리고 이건 혈압약, 이건 비타민. 기억력 개선약?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기억이 돌아와요? 완전히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영호는 약을 입에 넣었어요. 쓴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자신이 이제는 기억력 약에 의존해야 한다니 참담했어요. 어르신, 오늘 오전에 작업 치료 시간이 있어요. 박수진이 일정표를 보며 말했어요. 10시에 1층 활동실로 오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작업 치료라니 마치 어린아이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10시가 되어 1층으로 내려갔어요. 활동실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색종이, 가위, 풀이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선생님. 작업치료사가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종이 접기를 해볼 거예요. 종이 접기? 영우가 당황했어요. 저는 교사였는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영우는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박철수라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박철수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괜찮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네. 영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작업치료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학을 접어볼 거예요. 먼저 종이를 반으로. 영호는 설명을 따라해봤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배우는 입장이 됐어요. 아, 이게 아니네요. 영호가 중얼거렸어요. 종이가 구겨져 버렸거든요.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작업치료사가 새 종이를 줬어요. 박철수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영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1시간 후 다른 어르신들은 예쁜 학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영호의 것은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작업치료사가 위로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신이 종이 접기도 제대로 못한다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순자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교사였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머리 좋으시겠네요.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머리 좋았다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영호가 어렵게 말했어요. 아까 뭘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아,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김순자가 웃었어요. 저도 어제 뭘 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영호는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그게 뭐 어때서요? 잊어버리면 어때요? 지금이 좋으면 되죠. 영호는 김순자의 말을 되새겨봤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기억과 지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오후에 도훈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별로야. 영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는 거라곤 종이접기 게임. 마치 어린애 취급받는 것 같아. 도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나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사는 거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영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야. 내가. 도훈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하다고?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약만 먹고 종이 접기나 하는 사람이. 그때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망이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도훈아. 영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김영호라는 사람은 이제 없어. 도훈은 말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그 손길조차 영호에게는 동정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어요.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이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 다음 날 오후 영호는 로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업치료 시간을 빼먹었거든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에 영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인이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교복 치마가 펄럭이며 뛰어오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어요. 이 아가씨는. 영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지?
할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인이에요. 손녀 할인이요. 손녀? 영우가 할인을 자세히 봤어요. 내가 손녀가 있었나? 할인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할인이 가방에서 그림 일기장을 펼쳤어요.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 그린 거예요. 영우는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들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들이요. 여기 봐주세요. 할인이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은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바닐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우는 그림을 보며 어렴풋이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달콤한 바닐라 맛, 작은 손이 자신의 팔을 잡던 느낌, 아이스크림. 영우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할인이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바닐라가 가장 순수한 맛이라고. 영우의 눈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저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신 날이에요. 호랑이하고 곶감 이야기요. 호랑이하고 곶감. 영우가 반복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정말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할인이 할아버지 흉내를 내며 말했어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곶감이 나보다 무섭다니. 영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신 이야기예요.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이야기를 잘해주세요. 내가 이야기를 잘한다고? 네. 목소리도 크고 따뜻해요.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영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생각해 봤어요.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준 목소리.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고 아이들이 좋아했었죠. 할인이 다른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자 가르쳐 주신 날이에요. 사랑애자요.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가 종이에 한자를 써주고 작은 여자아이가 따라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랑해. 영우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쓰지? 할인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렸어요. 받을 수 마음심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우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받을 수 마음심.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할인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영우는 놀랐어요.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손은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할인아. 영우가 처음으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기억나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매일 올게요. 그림 일기도 계속 그려올게요. 영우는 할인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이 아이가 그걸 다시 꺼내주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넌. 영우가 말을 멈췄어요. 네. 넌 곧 나를 잊게 될 거야. 영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른들처럼.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나도 널 잊게 될 테고. 그럼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매일매일 와서 할아버지께 저 얘기 해드릴게요. 할인이는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영우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거든요. 할인아.
영우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할아버지. 할인이 할아버지 팔에 안겼어요. 영우는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할인아,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어도 네, 널 향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을 거야.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영호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미소였습니다. 이 작은 손녀가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8시쯤 영호는 혼자 침대에 앉아 할인이 그려준 그림일기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작은 조명 아래서 보는 그림들이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와. 도훈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의 뒤로 정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정은이 말했어요. 할인이가 하도 걱정해서 괜찮아. 영우가 그림일기를 덮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도훈은 의자를 끌어와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어렵게 말을 시작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우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봤어요. 늘 과묵했던 도훈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회사에서 휴직원을 냈어요. 도훈이 말했어요. 휴직원? 영우가 놀랐어요. 왜? 아버지 때문이에요. 영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내 때문에 일까지 그만두다니. 아니에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영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은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도훈이가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아버님 걱정 때문에. 내 걱정? 영우가 도훈을 바라봤어요. 내가 날 걱정한다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가 죄송해? 돌봐드리지 못해서요. 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부탁하실 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영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은이한테 패 끼칠까봐 걱정이야.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돌봐주셨잖아요. 도훈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아플 때, 대학 등록금 마련하실 때, 결혼할 때, 항상 저희가 먼저였어요. 영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일만 핑계로 대고 도훈아. 영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도훈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한 번도요. 다만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정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서툴렀어요. 아버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영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들이.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당연하죠. 정은이 즉시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도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도훈이 수첩을 펼쳤어요.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영우가 들여다봤어요. 도훈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 바닐라, 아이스크림, 보리차, 아침 산책, 할인이 그림.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것들, 함께 영화 보기, 옛날 사진 정리하기, 아버지 이야기 더 많이 듣기. 영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걸 언제 적었어? 요양원 오신 다음 날부터요. 도훈이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도훈아, 영호의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기억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도훈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기억할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정은도 다가와 앉았어요. 아버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버님께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영호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지난 며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영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을 의심했어. 당연해요. 도훈이 말했어요. 기억이 혼란스러우시니까요. 그래도 영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정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저희야말로 죄송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조용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영호가 아들을 불렀어요. 네, 아버지. 휴직한다고 했지? 네. 그럼 영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 함께 산책할까? 할인이가 그린 그림처럼. 도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비록 어제 일은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영호가 수첩을 가리켰어요. 내가 기억해주면 되겠지. 정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걸. 기억이 사라져도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밤이 깊어가며 가족들의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마침내 전해진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오후 햇살을 받으며 있었어요. 도훈이 약속대로 휴직을 하고 매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뛰어왔어요. 오늘도 그림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할인이구나. 영호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비록 매번 새롭게 기억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할인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호가 웃었어요.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때 도훈이 정은과 함께 나타났어요. 도훈의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진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도훈이 벤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진 정리? 영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은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아버님, 어제 약속하셨어요. 옛날 사진들 보면서 이야기 들려달라고요. 도훈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영호가 교단에 서 있는 모습, 도훈이 어렸을 때, 운동회 사진, 할인이 갓난아기였을 때 모습들. 이 사진 기억나세요? 정은이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어요. 영호가 교복 입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호는 한참 사진을 바라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어. 이건 아버지 마지막 수업 날이에요. 도훈이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해준 거예요. 할인이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학생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대요.
아빠가 그러는데 편지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편지? 영우가 놀랐어요. 정은이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아버님이 소중히 보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요. 영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펼쳤어요. 어린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었나? 당연하죠. 할인이 할아버지 팔을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도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영우가 할인이에게 한자를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도훈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할인이에게 사랑 애자 가르쳐 주시던 날이요. 영우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해. 받을 수 마음심. 맞아요. 할인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기억한다기보다는 영우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느껴져. 따뜻한 마음이. 정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영우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아들 도훈, 며느리 정은, 손녀 할인. 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도훈아. 영우가 아들을 불렀어요. 네, 아버지. 내가 비록 어제 일은 기억 못해도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매일 새롭게 느끼는구나. 도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족들을 모두 안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정원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작지만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이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비록 기억은 흐려져도. 정은이 말했어요. 저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요. 할인이 신나게 말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요. 영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억을 잃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매일 가족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그래,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요양원 정원에는 평화로운 저녁 기운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영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영우는 그날 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기억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연 시간이었습니다.